거기 141페이지 보시면 투자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말뜻 그대로 무슨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 근데 실무하시면 솔직히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선 투자자산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월급 주고 본인들 가져가고 하느라 바쁘잖아요. 투자할 만큼의 여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는 누가 하냐면 격리파트에서 일하시는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투자를 하세요. 주식 같은 거. 그래도 혹시 이거는 그냥 실생활 얘기인데 실제 이제 회사 생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과장님이나 부장님 자리에 그래프가 간혹 가다 보인다. 그러면은 주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주식하시는 직장 상사분을 두시게 되면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주식값 오를 때는 천사가 됐다가 주식값 떨어지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언제 하냐에 따라서 욕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분명히 똑같은 실수했는데도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한마디 하시고 그게 약간 그 그래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격리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회계 정보를 볼 줄 안다는 이유로 은근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격리 파트 하시는 분들이 꼭 그거보다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떼돈은 못 버는 직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받아서 주식 괜찮다더라, 뭐 괜찮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긴 하시죠. 예. 근데 잘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됐을 때 후폭풍은 오긴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돈 벌어서 행복하지 슬프지 않잖아요. 돈 많이 벌면. 그럼 행복하면은 누가 옆에서 무슨 실수해도 내가 떠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돈 잃었어.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실수해도 솔직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긴 하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장기금융상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금융상품은 은행 관련된 건데 몇 년 넘는 거예요? 네, 1년 넘는 거. 네, 그래서 1년 넘는 그 상품들이 이제 장기금융 상품인데 거기 보시면 뭐 장기성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진한 글씨로. 그래서 예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단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장기. 그래서 그걸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라고요? 1년. 그래서 우리 적금 같은 것들도 1년 이내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넘게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요거 아시죠? 방카슈랑스.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보험회사 상품 판매하는 걸 방카슈랑스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무조건 은행에서 뭔가 가입한다 그래서 다 은행 걸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저희 꼬맹이 저기 적금을 하나 들어주려고 와이프가 저기 은행에 갔었어요. 그 은행에 가서 오빠 이거 괜찮대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고 그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밑에를 봤더니 와이프가 간 은행이 아니고 보험회사인 거예요. 그래갖고 확대해서 봤더니 보험회사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나와 그래서 가입을 안 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보험회사 상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보험을 들 때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보험은 꼭 만기일까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보험회사 상품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파는 상품 중에 비과세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자 받으면 세금 내요. 근데 보험회사 거는요 비과세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10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3년 불입 10년 만기, 5년 불입 10년 만기, 10년 불입 1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10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상품은 뭘 들든 뭐 운전자 보험을 드시든 안보험을 드시든 뭘 들든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보험회사 거 들 때는 만기까지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보험회사 상품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해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해약 자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험 안 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 아는 사람한테 당해갖고 뭐 이거 들면은 뭐 나중에 뭐 원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등 그래갖고 한 달에 30짜리 들었어요. 그리고 3개월을 들었는데 괜히 찝찝한 거죠. 예, 제가 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갖고 인터넷을 한 일주일을 뒤졌죠. 블로그부터 해서 지식인부터 해갖고 다 뒤져봤더니 웬걸 좋은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붙고 해약했는데 90만 원 냈는데 15만 원인가 16만 원 주던데요. 네. 그래서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왜 해약했냐고. 뭐 거짓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차피 네. 반 더도요 50%밖에 못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해약해서 그나마 덜 손해봤죠. 왜냐면 그게 만기가 돼도 이익이 안 난대요. 몇백 단. 네.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비용이 다 여기에서 다 나가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거짓말을 친 거죠. 뭐 3년만 부으면 뭐 원금 회복되고. 근데 원금 회복이 되려면 이자율이 지금 정도 이자율이 돼야 돼요. 3년 붓고 3만 원 주면 6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약했죠. 그렇지. 그래서 600 단위 넘어가고. 영업하시는 분들 말은 반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반은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다 거짓말하면 완전히 이건 사기꾼이니까. 그래서 다 거짓말은 아닌데 한 반 정도는 맞는 말이고 반 정도는 틀린 말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유지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약했는데 혹시 나중에 보험 관련된 거 뭐 가입하실 때에는 항상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 보험하시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긴 합니다. 본인 월급의 몇 프로 정도 내야 된대요? 30%? 아 10%? 10%. 그래서 10%가 넘어가면은 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험 들면 고가의 보험료를 많이 이렇게 했어요. 영업을. 그렇죠. 지금은 이거 내놓으면 그런 가입하는 걸 권장하지도 않지만 그런 거기에 그게 낫잖아. 죽은 다음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 고가의 거를 들어도 자기한테 플러스가 많이 안 된다라는 걸 많이들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그분들도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옛날처럼 했다간 아무도 가입 안 해요. 옛날처럼 뭐 무조건 비싼 거 권유하고 그러면. 해약하는 경우가 많았지. 고가니까 내가 한 1년 붓다가 보면 그렇죠. 부담스러우고. 그 다음에 거기 유가증권 보시면 두 가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매도 가능의 뜻이 뭐죠? 가능. 가능의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팔기는 팔 거야. 근데 나도 언제 팔지 모르겠어.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르면 팔고 안 오르면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고, 나는 끝까지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매도 가능 증권하고요, 투자 부동산이에요. 이 파트에서는 다른 건 솔직히 이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어제 그 시험 보신다고 외웠던 거에는 네, 지분 채권하고 채무 채권이 있는데 네. 하는 건가요? 어떤 거요? 어제 네, 보면 쪽지 시험 보신다고 예. 가지고 네, 유가증권 두 가지로 나눴죠. 지분 채권하고 네, 채무 채권에서 그것들 두개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두 개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두 개도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위아래 다 있잖아요. 그 두 개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에 거기 밑줄 쳐져 있고 진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별표도 두 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투자 목적 또는 비영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하고 뭐가 있죠? 건물. 그래서 이거를 영업용으로 쓰면 토지 건물이에요, 그냥. 근데 이 토지나 건물을 비영업용 또는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무슨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산은 어디로 들어가요? 산. 산이요? 산도 여기죠. 토지로 들어가요. 네, 토지로 들어간다라고 보죠. 아, 산이요? 산은 토지죠. 네. 그래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 좀 번외인데, 저도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쪽 관련되신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냐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땅으로 상속 증여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우리가 상속세나 아니면 증여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이 없을 때에 그 땅으로 세금 내지 말래요. 땅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으로 세금을 낼 때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찍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찍어버린대요. 그리고 국가에서 찍을 때 좋은 땅 찍어요? 나쁜 땅 찍어요? 좋은 땅 찍겠죠. 그래서 땅으로는 되도록이면 세금 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다 줄 거 아니면 그 땅 있는 거 다 줄 거 아니면은 땅으로는 세금 내지 말래요. 왜냐면 찍는 게 우리가 찍는 게 아니래요. 국가에서 찍는 게. 그 땅이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가 소유로.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현금은 한 푼도 없어. 갖고 있는 건 땅밖에 없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땅을 팔아서 돈으로 내든가 아니면 이 땅으로 내든가. 근데 땅으로 낼 때 조심해야 될 게 국가가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찍을 때 당연히 좋은 땅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으로 세금 내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땅 물려주실 분들 계시면 그거 참고하시죠. 땅으로 받을 경우는 그 땅을 감산한 그 뭐지? 어느 거요? 받는 거 있잖아요. 받는다라는 게 뭐요? 감정평가? 감정평가 네.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훨씬 더 좋은 땅, 유리한 땅 가져가는 거죠. 뭐 말맞다나 땅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 쪽 땅을 갖는다던가. 예. 왜냐면 도로 있는 쪽이 땅값이 비싸잖아요. 공시가예요? 매매가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도 공시지가 아닐까요? 매매가로 하기에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하면 날강도가 되니까 공시지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나 이런 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 때 매매가로 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낼 때도 이것도 공시가로 세금이 내는 건가요? 그거는 다 달라요. 어느 쪽은 공시가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실지거래가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부동산 법을 찾아봐야 돼. 근데 거의 실제 거래가 실지거래가가 많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실지거래가로 뜯어가야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인 게 요번에 종합부동산세. 예, 이거 작년에 올랐을 때 가격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내년엔 내려주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재산세 이거 인하됐던데 그건 국가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한 네, 거예요? 일시적으로일 수도 있고 원래 부동산 쪽은 그 누구도 예측 못해요. 왜냐면 내렸다 올렸다가 1년에도 수십 번 바꾸는 게 부동산 쪽이라. 예. 저번에 이런 나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 얼마 이하까지 내리고 얼마 이상은 올리고. 예. 근데 이게 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쪽은 저기 세무사들도 부동산 쪽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쪽만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일반적인 세무사들은 부동산 쪽 얘기를 못 한대요. 왜냐면 하도 바꿔놔서. 예.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내갖고 아마 저거 걸 거예요. 소송 걸 거예요. 국가한테. 왜냐면 이거 많이 내야 되니까 자기 못 내겠다. 라는 식으로 일단 소송 걸어서 판결 나면 그 다음에 낼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종합부동산세도 저기 소송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매년 그랬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근데 어쩔 수 없죠. 세금 많이 내서 행복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만큼 많이 그렇죠. 그만큼 많이 받아도.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그러면 몇 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빌려주는 거. 그래서 길게 빌려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2페이지 여기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일단 보고 갈게요. 뒤에 가서 열심히 문제풀이 할 겁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무증권 옆에 이자 수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증권 옆에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무가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 빌려주면은 뭐 받아야 돼요? 네, 이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이자를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밑에 보면은 지분증권이라고 있어요. 지분증권이 주식이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배당이라는 걸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배당.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배당이라고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주는 걸 무슨 배당이라 그래요?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걸 주식 배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는데 거기 교재에 있는 거는 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 그래서 받은 거는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써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받을 때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배당 나올 때마다 요 두 줄을 계속 적을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쭉. 예. 쭉. 네, 미교부의 뜻이 뭐예요? 네, 안 썼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줄만 쳐놓을게요. 오늘은 유가증권의 기말평가 보시면 거기 단기매매증권은 영업의 손익이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거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자본에다가. 이거 나중에 요거 관련돼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한번 쭉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유가증권의 처분. 예. 그 처분의 처분의 뜻이 뭐죠? 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처분 이익하고 처분 뭐요? 손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익하고 손실.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셔서 오늘 여기까지는 나가야 되니까 153페이지. 그리고 아마 대략적으로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전산회계 1급 2로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그냥 여러 번 보는 전략을 쓸 겁니다. 저희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반복하는 수밖에. 또 요번에 보실 거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형자산 조금 보고 내일 이제 무형자산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둘 다 1년 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보유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다음 거는 영업에 사용해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일하는데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관련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유형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네, 형체가 있다. 무형은요? 네, 없다. 그래서 있냐 없냐로 유형 무형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은 유형 자산 해놓고 형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둘 다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효익의 뜻이 뭐냐면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되는데 효익은 효과 플러스 뭐요? 이익. 그러니까 결론은 회사 일하는데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솔직히 회사에 크게 관련 없는 거 갖고 있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효과라던가 이익 창출하는데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첫날에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돈 벌려면 이쪽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 지금 딸 하나 갖고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제가 돈이 많으면 저거 시키고 싶었어요. 폭파 전문가. 폭파. 폭파. 네. 왜 폭파 전문가 시키고 싶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다 아파트 짓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뭘로 짓죠? 콘크리트로 짓죠. 그러면 저거 때려 부실 때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때려 부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 다이너마이트 전문가들이 돈 많이 버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도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그거 외국 가서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배울 때가 거의 없대요. 북한 가서 배웠어요. 뭐 그런 데서 배우면 짱이겠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그거 전문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를 가리키고 싶냐면은 이거는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늘어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 유학 갔다 와야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심리 상담 전문가. 이쪽도 괜찮을 건데 아직 대한민국은 기왕이면은 국내에서 배운 거보다는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더 잘 먹히니까. 네. 그 돈이 있으면 그런 쪽을 좀 가리키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유학 갈 때는 있어요. 시카고. 네. 시카고에 저기 재수 씨 오라버니가 저기 방 12개짜리 집에 사시니까. 네. 방 12개짜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한 7명 정도 되신대요. 근데 거기는 워낙에 집도 크잖아요. 네. 그래갖고 집이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골프장 안에 있대요. 근데 시카고 위험하잖아. 어디든 안 위험한가요, 미국은? 근데 시카고에서 저거 하세요. 세탁소 5개. 네. 그 세탁소 5개 운영하는 따님한테 장가를 가셔서 네,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그래갖고 거기는 세탁소가 더 잘. 네, 더 잘 되고 그래갖고 맨날 동생 보고 오라고 네,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오라고 세탁소 같이 하자. 근데 동생이 거기 가면 대한민국보다 재미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그래갖고 가기 싫다고. 네. 솔직히 대한민국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가 재밌어? 아니 그 돈만 있으면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래갖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오시면 맨날 그래 천국이야. 예,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천국이 한국이에요. 왜냐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야식 배달이 되긴 된대요. 근데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안 되는 데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먹고 돈만 있으면 솔직히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배달시키면.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대한민국이 잘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치안도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훨씬 더 좋고. 아마 대한민국에 총 있으면요. 제 장담하는데 국회의원 못 나갈걸요? 오래 살고 싶으면? 국회의원이든 뭐든 아마 대한민국이 뚜껑 열렸다가 뚜껑 닫히는 속도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우리나라에 총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하죠. 절대 안 들어온다고. 왜요? 국회의원들이 통과 안 시켜줄 거니까. 네. 오래 살려면 통과 못 시키죠. 왜냐면 장담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안 들어와요? 네, 못 들어와요. 네. 왜냐면 그 허가내줄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유형자산은 거기 밑에 보시면 153페이지 일단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1년 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목적을 영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 보시면 제일 처음에 토지. 그래서 토지가 뭐예요? 땅. 네. 그래서 뭐 대지, 임야, 전답 이런 걸 토지라고 하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두꺼운 글씨로 써여 있는데 감가상각. 감가의 뜻이 뭐죠? 네,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네. 근데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토지는 안 없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토지 없어져요? 아니죠. 근데 건물은 뭐하죠? 없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도 이제 앞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사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가치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요 오름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나중에 새 거는 비싼데 오래된 집은 싸고 요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구가 없어서. 네. 인구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새 집은 오랫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헌집들은 이제 재개발을 안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감가상각을 건물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 그렇게 오래됐어도 가격이 어때요? 비싸잖아요. 거기는. 네. 왜냐면 지역적인 것도 있고 오래됐으니까 재개발하면은 가격이 뭐 할 거예요? 올라갈 거야. 근데 나중 되면은 재개발이나 이런 게 줄어들 거예요. 확실히. 왜냐면 인구 부족으로. 그래서 나중 되면은 저것도 생길 거예요. 이미 조금씩 있긴 있는데 미국으로 치면 할렘가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예. 이런 얘기 나오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나옵니다. 미추홀구. 미추홀구 일부 지역에 그 단독주택들 많은 데 있어요. 거기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재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대요. 미추홀구 쪽에. 예, 주안 쪽에. 예, 그래갖고 거기가 가끔씩 TV에 나와요. 한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나와요. 그래서 뭘로 나오냐면은 외국으로 치면 할렘가처럼 변했다. 예, 여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재개발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짓다가 많은 집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늦게 짓거나 마무리를 안 짓거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서 요 두 가지만 감가상각 안 해요. 토지는 왜 안 하냐면 없어지지 않아서 감가상각을 안 하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 건설 중인 자산도 왜 감가상각을 안 하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안 해요. 완성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 완성된 이후에 감가상각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완성되기 전에는요. 이거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부정확하잖아요. 왜냐면 만들다 보면은 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만들다 보면 이 가치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제가 계양구 살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종종 하는데 아라뱃길 쪽에 지금 검암역 쪽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이병헌 씨가 선전하는 아파트. 예, 그래갖고 뭐 예, 이병헌 씨가 선전해요 거기. 근데 거기가 좀 비싸게 팔렸거든요. 예, 되게 비싸게 팔렸는데 지금 값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도 어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처음 샀을 때는 분양받았을 때는 좀 비싸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였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 집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가격이 뭐 할 거니까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미안한 얘기지만 법원에 사람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경매도 경매지만 이혼. 왜냐면 이게 집 사기 위해서 돈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 돈만 들어갔겠어요?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로 싸우는 거죠. 남편이 사자 그랬어. 그러면 와이프 되시는 분이 네가 사자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사자 그랬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 거예요? 네가 사자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싸게 산 사람들한테 무조건 어떤 문제든지 생기니까. 오르지는 않고 그렇죠. 근데 분위기는 떨어지긴 할 거예요. 일정 지역은. 예, 근데 그 떨어질 때 그 폭이 셀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5년 동안 너무 많이 예, 그렇죠. 근데 떨어지긴 할 건데 저는 떨어진다라고 100% 보는 게 일단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월급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같이 떠받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집값은 올라갔어. 월급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집을 사고 싶어도요 못 사요. 맞잖아요. 예. 왜냐면 이게 같이 올라가야 내가 저축률을 늘려서 같이 사는데 이게 집값만 쭉 올라가고 이거는 그거 됐어. 근데 또 이자율은 어때요? 비싸. 그러면 옛날에는 대출이라도 쌌으니까 했는데 이 대출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내놔도 안 팔려.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오른다고 내려가도 아파트는 절대 그 절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아니 작년에 팔려고 그랬는데 이거 놔두면 언제 또 오른다고. 그렇죠. 오르긴 올라요. 근데 그게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못 버틴대요. 예. 저 아는 애가 그 코인으로 5억 정도 이룬 애 있다 그랬잖아요. 걔도 알아요. 뭘 안 하면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못 버틴대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예,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자도 나가야 되고 돈 나갈 거는 많고. 근데 지금 이거가 안 오르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면 얘를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는 계속 뭐 할 거니까요. 지금은 떨어질 거니까. 그 정신으로 못 버틴대요. 그래갖고 다 팔고 손에 난 게 지금 3억. 그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그럼요. 그 스트레스 엄청 커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딴 것보다. 오른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나 가고 나서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큰일이에요. 근데 계속 오를 수도 없잖아요. 계속 오르면 누가 살 거예요? 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쪽이긴 한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 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숨고르기가 이제 짧은 숨고르기냐, 한숨이냐, 긴 거냐,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하죠. 그래서 지금 막 여러 사람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년 하반기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1, 2년 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딱 사안이 일본 옛날 일본. 일본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이랑 똑같아. 예, 일본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엔 전세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전세 때문에 더 박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자금 못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 못 받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 전세 때문에. 맞잖아요. 저도 누가 전세자금 안 준다 그러면 가서 진짜 난리를 피고 브루스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은 전세 안 살고 있긴 하지만 왜냐면 전세 자금이 다 내 돈이잖아요.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내년이 안 왔으면. 옛날에는 전세 사기 전에도 물가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 금방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요 이제.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이야 몇억 버는데 뭐 몇 년이면 버니까. 근데 일반 사람이 1억 벌기 쉽지 않아요. 뭐 1억이 네 집 애들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적으로 보호가 안 돼 예. 있어. 그러니까 큰일인 거죠. 그 다음에 건물 보시면 사옥이나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영업용이면 건물이고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투자용이면 투자부동산이고요. 무슨 자산이요? 투자자산. 그 다음에 판매용이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따라서 다 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설회사의 건물은 무슨 용이에요? 판매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용이냐에 따라서 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 교재에 써 있어요. 건물 옆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고 있는데 구축물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 이외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땅 위에 만들어져 있는데 건물이라고 안 부르는 거 있죠. 뭐 다리라던가 터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구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교량, 갱도, 정원설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건물이라고 못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구축물이라고 하는데 나라 소유인가요? 다요? 네? 다리, 네. 그냥 이런 거는 네.
네, 나라 거인데 만약에 뭐 그런 거를 요즘에 꼭 나라가 돈 주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구축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뭐 다리나 그런 건 솔직히 비싸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정원 설비 같은 건 일반인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조그만하게 정원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개인 땅이면 가능.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원 보고 건물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구축물. 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건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뭔지 아시죠? 그리고 시험 보실 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품. 거기 154페이지 보시면 비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의 차이는 1년이에요. 그래서 비품은 1년 이상. 네, 사용하는 뭐 집기류나 비품류. 그래서 종류로는 뭐 책상, 의자, 뭐 냉장고, 에어컨, 그 다음에 뭐 TV, 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 그 다음에 소모품은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뭐 사무용품 같은 거, 뭐 A4 용지, 뭐 볼펜,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써서 없어지면은 소모품이 되는 거고, 길게 쓰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품. 그래서 어떤 분 예전에 농담으로 비품 아니면 뭐예요? 그랬더니 A품이라고. 농담이긴 하지만 좀 많이 가긴 하셨더라고요. 비품 아니면 우린 소모품입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땐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이론은 객관식이요. 네. 그리고 실기는 주관식. 그러니까 아까 그 뭐냐 저희 마지막 시간에 연습하는 그 분계처럼 네. 그런 게 이제 한 실기예요. 한 5개? 그건 컴퓨터로 있는. 네, 그거는 분계해서 컴퓨터로, 실기는 다 컴퓨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계가 실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은 다 사지선다. 분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다 분계는 아니에요. 거기에다 뭐 거래처 넣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는 종이다가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체크는 하는데 등록은 컴퓨터에다 해요. 문제집 보고 컴퓨터. 네, 컴퓨터에다 1, 2, 3, 4만 선택하시면 돼요. 네. 채점은 다 컴퓨터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기 뭐야? 커마는 완전히 컴퓨터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커말은 원래 컴퓨터였어요. 그쪽은. 아니, 네. 모니터가 2개 있어갖고 아.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저 볼 때는 종이로 줬었는데. 근데 앞으로 많은 시험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채점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네. 근데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기 뭐지? 요양보호사도 이론을 컴퓨터로 봐요. 지금은 종이로 보는데 A4용 그 뭐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보는데 요양보호사도 내년부터 CBT 시험이라 그래서 컴퓨터로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잖아요. 종이로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근데 컴퓨터로 하면은 빨리 나오잖아요. 운전면허도 봐요. 금방 나오잖아요. 필기. 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하시는 분이 속편하거든요. 관리하기도 쉽고. 문제 유출도 적고. 근데 문제 유출이 적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문제 갖고 몇 년을 우려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 유출되면은 이거 몇 년 후에는 또 딴 걸로 바꿔야 되고 이게 좀 더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 보시면은요, 오늘은 154페이지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155페이지부터는 내일 볼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 보시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효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격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가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만약에 누가 봐도 1억인데 나는 3천만 원에 샀어. 그러면 이거 정상적인 거래예요? 비정상적인 거래예요? 비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거래 나오면 조사해요? 안 해요? 국가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생기면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짜고 고스톱 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고 내놨어. 근데 가격이 이게 시중에 놔두는 가격으로 측정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정할 수 있어?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은 1억인데 나는 2억 받고 싶어. 그럼 2억에 일단 내놓으면 돼요. 그래갖고 일병 호구 하나 걸리면 2억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상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억에 팔리면 앞으로 그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네, 거야.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거 갖고 장난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장난친 거를 막아야 돼요? 냅둬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냅뒀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30% 정도가 거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됐다라고 올려놓고선 국가한테 신고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사고 판 거 아닌데요. 그래서 취소되는 게 3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아니, 다운 계약서가 아니고 그래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다운 계약서는 왜 쓰냐면 저거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세금이 중요한 사람은 다운 계약서 쓰는 거고 나는 비싸게 팔거나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대출금이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동전의 앞뒷면이긴 한데 그 국가가 잘못된 게 그렇게 허위로 신고한 사람들 벌금을 때려버려야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데.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 정치인 친구들 중에 건설회사 있다 없다? 있다. 네,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건설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회사가 위험하면 내 친구가 위험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 이러기 때문에 손 안 대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와, 저 사람이 일 되게 잘할 것 같아. 국회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발전하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때려치고 완전히 새 판으로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거기 밑에 쳐져 있는데 부대비용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